안녕하세요. 사회혁신 랩의 윤정아입니다. 저희는 기존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또 새롭게 파생될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그 문제를 기업의 방식으로 새롭게 혁신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랩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저희는 신한선 교수님의 지도하에 두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프로젝트 마음 세탁소입니다. 먼저 저는 감회가 되게 새로운 게 똑같은 심사위원분 앞에서 저번 학기에 아리즈웰이라는 모델로 발표를 했었는데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너무 감회가 남다르고요. 일단 간단히 말하자면 우울증을 겪고 있는 20대 환자분들을 위한 키키캐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며칠 전 유명한 아이돌 한 분이 우울증을 겪다가 자살을 하신 분이 계신데요. 다들 이렇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나이 고작 28살이었어요. 그럼 저랑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저 또한 20대 초반에 심한 우울증을 겪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우울증 안 겪을 수 있을까 치열하게 고민을 했고 또 기존 솔루션에 대한 불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불만을 시점으로 해서 제가 직접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솔루션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고객 반응을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 단과대학에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이는 우울증 경험을 들려주실 분 찾습니다라는 포스터였는데 이걸 붙이자마자 정말 끊임없이 학교 곳곳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놀랬고 또 다시 한번 정말 학교 안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20대 분들이 정말 숨어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락을 바탕으로 저희는 20여 명 정도 분을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느꼈던 고객분들의 숨은 니즈는 바로 진심 어린 경청과 공감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진짜 너무 쉬운 생각이고 정말 쉽다고 생각하고 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솔루션이지만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니까 사실 이게 가장 얻기 힘든 솔루션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기능에 새롭게 추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감정 공유 기능입니다. 이와 같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자가인지치료법인 멘탈 인바디와 상담가에게서 느끼는 한계를 극복시켜주는 감정 공유 모임, 그리고 이제 저희 서비스를 처음 진입할 때 쉽게 좀 더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재미있게 구성된 영상 크리에이션까지 이 세 가지 기능은 이렇게 다른 경쟁사와 차별점을 지닙니다. 자가인지치료법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정신과학 박사님인 데이비 번즈 분이 개발을 하신 솔루션인데요. 이는 정말 다른 기존의 상담치료라든지 약물치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고 다른 치료보다도 더 빠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철저하게 40여 년 동안 학자들에 의해서 검증이 된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희의 이번 학기 성과인데요. 먼저 저희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210명의 팔로워와 함께 3,300건의 도달을 평가를 내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아시아에서 가장 최대로 규모로 열린 소셜벤처 대회에서 당당히 3등에 입상을 하고 또 성공적으로 언론에 노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하선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는 여러분의 전문가를 만나보았는데요. 그래서 저희 미숙한 아이디어이지만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많이 지지해 주셨고 또 많이 멘토단으로 합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Change Your Mind, Change Your Life라는 미션처럼 정말 학생분들이 곳곳에 우울증 경험적이 숨어 있는데 정말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는 서비스가 되려고 합니다. 다음 발표는 이유진 학우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사회혁신 랩의 두 번째 프로젝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소개함에 앞서 여러분 지금 이 팔, 다리 갑자기 어느 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게 단 몇 분, 몇 시간 동안이 아니고 평생을 쭉 그렇게 팔다리 자유롭게 내 몸 하나 다루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과연 어떨까요? 아마 저라면 절망 속에서 항상 과거를 회상하고 슬퍼하고 절망에 빠져 자책하고 원망하며 살아갈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자신의 꿈을 찾아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신 한 화백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화백님은 자신의 영혼으로 그린 그림을 통해 선천적인 장애 아동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프로젝트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준 화백님은 29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 가장 아름다워하는 신혼여행지에서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를 앓게 되십니다. 하지만 이 화백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굴하지 않고 제2의 인생을 찾아 자신이 어렸을 적에 꿈꿔왔던 이 화가라는 꿈을 향해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화백님의 붓끝에서 절망이 희망으로 그려냈습니다. 화백님의 노력 끝에 화가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 화백님의 재능을 브랜딩하고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마케팅을 활용하여 소셜 임팩트를 창출하고자 목표를 두었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두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사회 문제는 예술인들의 빈곤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 문제는 장애 아동 재활 지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가 한 것은 바로 브랜딩입니다. 타경준 화백님을 저희가 브랜딩하기에 앞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기 위해 타경준 화백님만의 브랜드 네임과 또 로고를 제작해 보았는데요. 이 로고에는 타경준 화백님의 성신 탁 안에 휠체어 타고 그림 그리는 화가 타경준 화백님을 그려내었습니다. 다음은 화백님의 인지도를 높이고 또 화백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소개하고 그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홍보하고 소개하기 위해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고 콘텐츠 마케팅을 시행했는데요. 저희가 이전에 일러스트 교육뿐만 아니라 카드뉴스 제작 그리고 또 이 페이스북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실무적인 기초 이론을 배웠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페이스북 페이지를 잘 운영할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저희는 약 450명의 팔로워를 얻게 되었고 또 광고를 하지 않은 유기적 도달률도 3,200이 맞나요? 네. 3,200명에게 도달되었습니다. 이는 사회혁신랩 1기에 비교하자면 사회혁신랩 1기는 광고를 한 이 수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정말 효과적인 콘텐츠 마케팅을 수행하였구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소비자가 저희의 웹 플랫폼을 통해 화백님의 그림을 주문하면 저희는 판화업체에 이 그림을 주문 전달을 하고 판화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판화를 배송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형식의 플랫폼을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였고 이 플랫폼 속에서 저희가 수익의 절반은 타경준 화백님께 그리고 그 절반은 바로
푸르메 어린이 재활병원에 전달되게 되는데요. 국내 유일무이하게 어린이 재활병원이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시장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시장 검증을 하기 위해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진행한 사회혁신 축제입니다. 저희는 사회혁신 랩으로서 부스를 배정받았고 사경중 화백님을 소개하고자 미니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저희는 화백님의 전시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트 상품도 같이 팔았는데요. 이 결과 단 이틀 동안 운영한 결과 저희는 탑 화백님의 홍보, 충성 고객 확보, 그리고 매출 달성이라는 이 세 가지 운영 목표를 두고 이 행사를 진행한 결과 저희는 약 500명의 방문자를 받았고 또 소소하지만 32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또 이를 통해 100여 명에 가까운 페이스북 페이지 신규 팔로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시장성을 검증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하게 되었는데요. 이 웹사이트는 저희가 라이브다임 김범수 대표님의 교육 아래 실제로 저희가 구축한 사이트입니다. 웹페이지는 사회혁신 랩 소개뿐만 아니라 화백님의 그림 소개와 더불어 이커머스 기능까지 탑재하였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4개월 동안 저희가 두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회혁신 랩의 목표이자 미션인 To Create a Better World를 달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Learn, Develop, Create 세 단계를 거쳐서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어떤 단계를 거쳐 이 사회혁신 랩을 진행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저희는 사회혁신 랩 이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정말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학기제가 시작하기도 이전에 방학 동안부터 콘텐츠 마케팅에 필요한 여러 교육을 받았는데요. 어도비 교육뿐만 아니라 워드프레스 교육,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마서 캠퍼스의 디지털 마케팅 실무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혁신 마인드셋을 위해 디자인 띵킹 교육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 교육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론의 학습에만 그치지 않고 저희는 배운 지식을 활용 가능한 역량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실제 실무 기업과 협력하였는데요. 저희는 디지털 콘텐츠 마케팅을 활용하여 소셜 임팩트를 창출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국내 최고의 디지털 마케팅 교육 업체이자 컨설팅 업체인 마서캠퍼스와 협력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한 달 동안 이곳에서 인벤처십을 진행하였는데요. 저희가 공동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16일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였지만 저희는 약 65만 뷰, 저희가 만든 광고가 실제 65만 뷰를 달성했고 또 685만 원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디지털 콘텐츠 마케팅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했고요. 이 노력 끝에 저희 탑커백 프로젝트와 마음색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다차원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여러 매체에서 저희의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또 저희 우리 학교 공식 매체 뉴스 H에도 이제 올라오는 영광을 누렸는데요. 뿐만 아니라 저희는 다양한 학교에서도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발표 자리에서 많은 진심 어린 공감과 더불어 또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발표를 하고 언론 매체에 보도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에서도 저희와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착수하고자 제의가 들어왔었는데요. 첫 번째 기업은 바로 SK M&N 서비스에서 상생 플랫폼을 통해 저희의 제품을 실제 판매를 해보는 게 어떠냐는 제의도 받았고 또 내년 1월에는 저희가 다음 카카오와 함께 카카오백 스토리 펀딩을 기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한 번 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또 열정과 노력을 시작된 이 프로젝트가 우리 학교를 넘어 세상 곳곳에 따뜻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길 바라면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학생을 위한 하나의 사랑을 실천하는 김대광입니다.
지금부터 외국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이 함께하는 국립 플랫폼 한챗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의 공간, 하나의 사람, 하나의 책. 하나, 누군가에게는 좀 생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전 지난해 남미 아프리카로 세계 여행을 하면서 좀 외국 생활을 많이 해봤는데 그때 인종차별이나 외국에서 어떤 외로움을 겪으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현지 외국인 친구들이 반말리의 월러브라는 철학을 말하면서 저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굉장히 고마운 친구들이었는데요. 그 친구들에게 다시 뭔가 은혜를 갖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는 유학생들이 작년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양대에서는 약 2,400명 정도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학생들에게 한국은 그저 편하고 좋은 곳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양대 유학생 10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10명을 상대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 유학생활 간의 가장 큰 어려움을 꼽자면 인종, 문화 간 장벽, 그리고 언어 소통, 부재가 가장 힘들었고 그것으로 인해 삶의 질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서 한국인 친구를 실질적으로 만날 기회는 많지 않다고 하였고요. 인터뷰에서 한 유학생 친구는 수업 시간 간에 뒤에서 한국인 친구들이 중국인들이랑 같이 팀플을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한국말을 할 줄 아니까 알아듣고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한양대 국제처와도 이 문제에 관해서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았는데요. 학교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유학생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이지만 플랫폼이 없어서 활용도나 홍보 효과도 떨어지고 지속성도 떨어져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그런 대답을 들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 유학생 상담 수요가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현재 인력으로는 업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상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챗은 일상이나 취미, 교류, 언어교환 플랫폼 등으로 학생들의 소통에 관한 니즈를 충족시켜주고요. 또한 학교에 플랫폼,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학생을 1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인력 문제를 해소하여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한챗이라는 플랫폼에서 한양대 학생들은 어학, 문화 교류를 하고 유학 및 생활 정보를 공유합니다. 첫 번째 수익 모델은 학교입니다. 한챗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습니다. 두 번째 수익 모델은 기업입니다. 한챗은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함으로써 기업 타겟 광고를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수익 모델은 학교의 주요 공지사항들을 번역업체를 연결시켜 유학생들에게 번역시켜서 제공할 때 학교 측에서 번역료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다음은 한챗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 서비스는 언어, 문화, 교류입니다. 한챗이 운영하는 언어 교환 프로그램, 동아리 플랫폼, 멘토링 프로그램, 그리고 게시판 등을 이용해서 간단한 교류를 하고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언어 교환, 동아리, 멘토, 멘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취업, 알바 서비스로서 한챗이 제공하는 유학생 취업,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과 취업 알바 정보를 유학생들이 이용합니다. 유학생 취업을 원하는 기업이나 알바 어플 등이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서비스는 창업에 관심 있는 유학생들과 글로벌 창업에 관심 있는 한국인들 창업 지원단을 연결해주는 글로벌 창업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다음 서비스는 생활 팁입니다. 국제차 산하 단체들과 기존 유학생들이 신입 유학생들을 위해 교통, 수업, 주거지, 문화생활 정보들을 함께 공유합니다. 통신사, 부동사업체, 어학당 등등이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양 상담 서비스입니다. 한양대 상담센터와 연계하여서 유학생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단한 상담은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합니다. 또한 성동경찰서와 연계하여 국제학생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한챗은 유학생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주며 한양대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발전시켜줍니다. 또한 한양대의 긍정적 이미지를 수출하고 학교 만족도를 상승시키며 비용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더 크게는 대한민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해외에 수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한챗은 한양대 내 최초의 서비스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유학생이나 교환학생 서비스의 인적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처 프로그램 운영 시 최대 5천만 원 지원이 가능하다는 구두 협약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학생회를 현재 조직 중에 있는데 교내에서 협력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현재 팀은 3명의 글로벌 학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 팀원이 외국어를 구사하고 문화적 이해도가 높습니다. 타 창업 경진대회 수상 경력도 있습니다. 한챗은
한양대 국제 교류 플랫폼으로 시작하여 3년 후에 사용자 5만 명, 전국 15개 대학 교류 플랫폼으로 확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챗은 영어 서비스를 런칭해 교환 학생에게도 시장 확장을 하고 후에 해외 수출을 할 계획입니다. 또 발생한 수익으로 국내 교육 취약계층과 유학생을 연결시켜주는 교육사업과 안티 인종차별 컨텐츠를 만드는 컨텐츠 사업으로 사업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한챗은 플랫폼 사업이라 급여제 고정비가 적어 3년 후 순이익을 약 3억 2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트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 단계에 있지만 내년 6월 런칭 목표로 기획, 개발, 마케팅을 거쳐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 사회에서 글로벌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챗이 글로벌 한양, 글로벌 대한민국의 발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학 씨는 이제 공대 학생인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이제 저희 사회적 수업 시간에 했는데 제가 좀 귀가 번쩍했던 게 제가 이번 학기 국제처 부처장이 돼가지고 이제 근데 그 한양대 보면은 그 국제처 선생님들이 맨날 밤에 야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야근을 하냐고 얘기를 해보니까 저희가 지금 1년에 외국인 학생이 7,000명이 옵니다. 한양대 7,500명이 지금 한양대에 있는데 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계속 상담하고 막 오전 오후에는 계속 그걸 하다 보니까 애들 다 간 다음에 저녁 때부터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야근을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다가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좀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건 진짜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 학기부터 저희 사회혁신랩에서 인큐베이팅을 해가지고 같이 또 하고 또 SK 예능 서비스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같이 좀 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뭐 질문이나 혹시 뭐 코멘트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좋은 서비스일 것 같아요. 7,000명이나 오는 건 사실 저도 되게 놀랐네요. 네, 거의 일반적인 학교, 대학교 한 학년이 거의 오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인데 지금 캠퍼스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제 한국 학생들이 여기 많이 들어올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이거를 발전시킨다면 좋은 액티비티가 딱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술을 먹는 사람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버워치를 사실 같이 해도 되고 축구를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현재 이제 되게 다양하게 확장하는 걸 미리 염두에 두고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만드셨는데 결국에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건 노는 거 같아요. 노는 게 있어야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같이 공부하자고 하면 사실 뭐 모르겠어요. 그냥 책 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액티비티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선행이 되면 나머지 광고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사후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뭐 온라인 게임이 돼도 되고 뭐 술을 먹는 거 돼도 되고 같이 놀러 가는 것도 되는 거니까 그런 액티비티 중심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면 만약에 국제처 선생님들의 업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그분들이 칼퇴하게 만든다면 김효선 교수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실 저희는 업무용 솔루션을 만드니까 특히나 이제 보도문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상담 업무들 결국 상담 업무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다들 이제 근데 지금까지는 거의 대면으로만 하고 있었을 거고, 근데 요즘은 이제 그 많은 기업들이 좀 더 채팅, 그래서 채팅을 아마 선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채팅 기반의 솔루션으로 좀 더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대면하는 것들 또는 이제 심지어는 전화하는 것도 귀찮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팅을 실제로 만약에 만번에 사회혁신을 하실 때는 그런 채팅 API나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나왔던 뭐 샌드버그라든지 뭐 그런 이제 그 채팅이라고 하는 기능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솔루션들이 이미 나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만약에 국제처의 한 분이라도 이걸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업무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외국인 학생들한테는 접근성이 굉장히 행정 접근성이 좋아지고 선생님 입장에서 업무가 훨씬 편해진다면은 이거는 진짜 혁신 사례로서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구상을 아마 하실 텐데 아마 그거를 다 단기간에 만들면 될 거고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로 선택을 하시게 될 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만한 부분일 것 같아요. 다음 학기에 좀 제가 교육해드리고 계속 쫓아다니겠습니다. 발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레빗의 발표를 맡게 된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김광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레빗이라고 하고요. 설명은 뒤에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농부는요, 농사에서 농작물 팔아서 돈 벌잖아요. 가수는요, 노래를 팔아서 저작권 수익이나 공연 수익으로 돈을 법니다. 작곡가는 그럼 돈을 어떻게 벌까요? 작곡가의 큰 수익원은 크게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곡을 판매한 판매비, 그리고 저작권 수익료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표가 저작권 수익료예요. 두 번째 보이는 히트수가 몇 번 재생됐냐고요. 끝에 보이는 정산 금액이 돈을 얼마나 벌었냐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번 재생될 때 3원 정도의 수익이 작곡가한테 들어오는데요. 흔히 얘기하는 6,000원의 최저 시급을 벌려면 1시간에 2,000번 정도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비메이저 작곡가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당수의 작곡가들이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일을 그만두곤 합니다. 제 친구들도 작곡하다가 가구 공장 가 있고요. 어느 날 가보니까 고향 내려가서 논농사 짓고 있고요.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사회적 문제라고 봤고요.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한 작곡가가 노출될 수 있는 작곡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 사람들의 범위, 접촉의 범위를 넓혀줘서 작곡가의 곡의 가치를 높여주고 그리고 동시에 작곡가의 표현력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하겠습니다. 간단하게 30초 정도 홍보 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픈마켓 레디.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곡은 있지만 할 사람이 없는 작곡가 그리고 곡이 없는 가수. 이 둘은 고민에 빠져 있죠. 그 고민을 간단하게 해결해줄 토끼 작곡 오픈마켓 레빗입니다. 레빗은 간단합니다. 간단한 회원 가입으로 작곡가는 원하는 가격에 곡을 올리면 컨셉 시작. 가수들은 곡을 듣고 마음에 들면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간단합니다. 그 작곡가와 가수가 존재하면 그 사이에 레빗이 있는데요. 작곡가가 레빗에게 곡을 올리면 가수들은 레빗에서 그 곡을 듣고 마음에 드는 곡을 선택한 후 결제합니다. 그러면 레빗은 가수에게 곡을 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수료를 제외한 부분을 작곡가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가수는 이후에 멜론이나 지니 벅스와 같은 유통사를 통해서 수익 창출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이제 2017년 10월부터 몇 명 대상으로 테스트하는 중이고요. 간단히 페이지를 보여드리면 조금 느리네요. 네, 이것처럼 스트리밍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구매 메뉴에서 구매 가능해서 현재는 지금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작곡가들이 곡을 올리면 바로바로 결제되는 바로바로 이제 작곡가분들에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재생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11월, 12월 계속 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38만 5천 원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이트 방문은 1,300이고 가입자는 125명 정도고요.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어서 되게 뿌듯하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현재는 광고 제작 중이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거나 쪽지 정도로 홍보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동영상 제작해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음악 관련된 커뮤니티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수요 같은 부분은 이제 음악에는 믹스테이프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제 가수들 중에서 작곡가가 없거나 작곡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기존의 기성곡에서 MR이라고 하죠. 작곡을 추출해서 불법적으로 곡을 만듭니다. 그런 거를 이제 사실은 홍보하려고 만드는데 이건 믹스테이프 가수 쪽에서 수요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카카오톡 플러스로 되게 많은 작곡가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작곡가들의 수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유튜브 통해서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영상 제작하시는 분들이 BGM 관련해서 큰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쪽과 그리고 독립영화 쪽에 이제 영화 음악으로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익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수수료, 유통, 광고 세 가지 모델을 생각했고요. 이제 저희의 최종 목표는 이제 3년도 차에 총 매출이 1억 4천 정도 달성해서 이제 수익은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는 이제 패션몰 붐스타, 그리고 의류 제작업체 맥앤치스, 그리고 가수들이나 작곡자들 대상으로 장비를 판매하는 M&S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드렸을 때 좋은 반응 얻을 수 있었고요. 광고에 관련해서요. 프로그램은 최종적으로 차트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매달 초기화해서
작곡가들에게 좀 더 경쟁적이고 긍정적인 경쟁을 조금 유도해서 작곡가들이 대한민국에서는 네임밸류가 되게 없잖아요. 그래서 네임밸류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가수들 입장에서도 곡을 조금 쉽게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레빗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작곡 오픈마켓으로, 두 번째는 유통사로서의 정착을 하고 싶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녹음, 앨범 커버, 믹싱, 마스터링과 같은 앨범 제작 전체 부분에 관련돼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예술가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제 작곡의 장점이라면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진출에도 용이할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빌보드 차트와 같이 작곡과 관련돼서 되게 유명한 차트가 되고 싶은 꿈입니다. 맨 처음 보셨던 저희 로고입니다. 사실 제가 영상 제작하고 맨날 발표하고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항상 욕을 먹는데요. 넌 왜 이걸로 했냐? 이게 뭐냐? 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로고를 쓰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로고는 제가 그리고 싶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누군가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레빗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레빗 통해서 항상 피드백이나 뭐 지원 아니면 쓴소리 잘 듣고 있으니까요. 언제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악 상생 플랫폼 레빗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작곡가가 이제 가수에게 저 플랫폼에서는 곡을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는 건가요? 일단 요 자체 그 중고나라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곡을 올린 이후에 가수들이 스트리밍해서 들어보고 마음에 드는 곡은 저희가 저작권 범위를 4개로 나눠놨거든요. 네. 그 저작권 범위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저작권 범위의 양만큼 구매하면 됩니다. 한국에는 아직 저작권 관련돼서 리스 관련된 부분이 되게 약한데요. 근데 저희 사이트는 약간 리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작곡가에게 계속 유통이 되는 건가요? 거래 중에 독점 거래라고 이제 저희 4개 중에 최종의 독점 거래가 있는데 그거는 그 거래 발생한 이후에는 이제 다른 가수들에게는 거래할 수 없는 형태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유통할 때는 수익 네. 배분이 어떻게 되나요? 유통 같은 부분에는 기존 음원 유통사들이 보통 19%에서 한 15% 사이의 유통 수수료를 가져가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 5%나 10% 사이로 저렴한 수준의 유통 수익만 가져가고 유통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통 수익만 가져가서 한국의 작곡가들이 곡을 내기 되게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좀 음원을 많이 등록할 수 있고 자신의 PR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여쭤봤던 이유는 레빗 마켓 안에서의 시장의 크기가 네. 사실 그거보다 훨씬 큰 건 이제 이 곡이 더 유명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줬을 때인 네. 것 같은데 그거 이제 유통하고 나서의 어떤 시 기대가 얼마나 되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서 여기 딱 정해져 있는 느낌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요. 아, 네. 그런 또 아이디어는 없으시죠? 아, 유통 예, 유통해서 이 곡을 좀 좋은 곡을 네. 더 대중들이 많이 알고 네. 듣게끔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레빗에게 뭐가 없을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차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매달 리셋을 하는데 리셋할 때마다 그 매달 결과에 따라서 배지 같은 걸 이제 아이디 옆에 붙여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 통해서 가수들이나 아니면 이제 음악 관련된 종사자들은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느낌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다리. 요즘 뭐 크몽이나 네. 뭐 이런 재능을 가지고 본인의 재능을 상품화하는 네.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어쨌든 작곡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을 상품화하고 좀 더 마치 쇼핑하듯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플랫폼인 것 같은데 네. 저 작곡이라는 거는 조금은 더 특수성이 있는 게 하나의 예술이잖아요. 네. 예술 행위인 건데 이것이 너무 이 상품화 돼가지고 진짜 무슨 물건을 구매하듯이 이 음악 들어보고 좋네. 그래서 이 가수가 이걸 선택해서 구매하는 그런 경험은 어쩌면 작곡가나 가수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 상황에서 그 고객의 관점에서 쉬운 솔루션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좀 더 음악과 작곡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어떤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크몽은 재능을 얻어 상품화했잖아요. 근데 요즘 또 보면 어떤 만남 주선 플랫폼이 네. 많이 생기잖아요. 오히려 작곡가와 가수가 작곡가의 곡을 가수가 선택해서 그 금액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작곡가도 사실은 자기가 그린 어떤 음악이
이런 가수가 이런 보이스로 이런 스타일대로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거거든요. 네. 서로 매칭시켜서 진짜 작품을 탄생시키는 플랫폼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 경험이 더 그러니까 작곡가에게도 그리고 가수에게도 좋고 전체 시장의 어떤 음악이라는 그 특성 자체도 더 좋은 진짜 정말 빌보드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음악이 탄생할 수도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냥 단순히 금액을 작곡가가 책정해서 올리고 가수가 그 금액대로 사는 것보다는 그런 새로운 활동이 일어나는 그런 플랫폼으로 가보면 좋지 않을까. 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작곡가들의 접점이 엄청 좁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한 5번 정도 진행했는데 되게 슬픈 게 작곡을 하시는 대부분이 알바를 하세요. 그래서 알바를 하시고 작곡을 병행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큰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해봤는데 따로 연락을 하거나 연락처를 공유하면 제재를 받더라고요. 근데 저희 레딧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아직 준비되진 않았는데 개발을 하게 된다면 개인 페이지에도 개인적인 연락처나 이런 거는 뭐 사이트나 이런 것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좋은 그걸 아마 일입니다. 잘 할 수 있게끔 아주 디테일한 그 서비스들이 존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크몽처럼 크몽이 반대하는 그 금지하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플랫폼 똑같은 문제를 겪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막 진짜 경쟁 입찰을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본질을 흘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주 디테일한, 그래서 정말 그 경험 때문에 이 작곡가와 가수들이 이 레빗을 떠나지 않고 이 안에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디테일한 요소들을 좀 더 고민하고 디벨롭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혹시 해외에 네. 이게 힙합 쪽으로 지금 좀 더 포커스가 돼 있는 힙합이나 뭐 장르는 상관없습니다. 그 비트포트 같은 경우가 예, 비트포트나 예. 뭐 비트스타즈 같은 경우가 있는데 작곡가분들께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게 우선 그 사이트들은 국내 관련된 카드 결제가 거의 전무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카드가 아닌 해외 결제로 하다 보면 거래 수수료가 더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 작곡 거래라는 게 작곡 거래된 이후에 둘이 뭐 연락을 하면서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어려움이 많으셔서 그 대부분 몇 번 시도해 보시고 거래량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트들은 이미 약간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불을 하지 않으면 그 사이트 위에 올라가지 않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게 작곡가들의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좀 더 생각해봤습니다. 언어 장벽이 우리한테는 유리하게 도움이 될 케이스. 아, 예. 네. 작곡가들의 어려움은 알겠고요. 그걸 잘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알겠는데 작곡가들이 많이 올리게 하려면 수요자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수요자들은 어떻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커뮤니티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인터넷 커뮤니티 위주의 홍보도 이제 제가 한계가 있다는, 제가 맨날 쪽지를 보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고 현재는 포스터랑 그리고 이제 동영상 위주로 포스터는 이제 대학교 관련된 이제 대학교 동아리 관련된 곳에 많이 붙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국 저작권 협회나 아니면 음악가들이 버스킹하는 장소가 몇 군데 있어요. 버스킹 관련된 장소 같은 데 붙여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그냥 아이디어 저도 이제 잘 모릅니다. 사실 모르면서도 이제 드는 생각은 음악이라는 게 만약 진짜로 이제 작곡가들이 어느 정도 10명 혹은 이제 100명 들어오면은 사실 100곡을 부르려면은 100곡 곱하기 1분에 100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어떤 음악을 찾을 수가 있는 그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수요자들의 UX죠.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좋게 하는지가 사실 이 서비스의 진짜 수요자들이 그 어떤 가치를 느끼는지를 결정을 하지 않을까 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물론 생각을 하셨겠지만은 그게 아직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 쪽으로 실제 서비스를 한다면 진짜 수요자들 G마켓 같은 데도 파는 사람만 있고 사는 사람 없으면 파는 사람 또 다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중요하다. 사는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들의 니즈를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넷플릭스가 자기가 봤던 영화들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추천하잖아요. 그 가수도 뭐 좋아하는 성향의 어떤 곡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곡들이 쫙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그 작곡가의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어떤 알고리즘을 생각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경영학과 박예진입니다. 혹시 최근에 눈 와서 패딩이 홀딱 젖거나 편의점에서 급하게 우산을 사보신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집에 일회용 우산이 한 3-4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사놓으면 또 들고 나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를 생각해봤더니 쉽게 망가지고 또 잃어버릴 것 같아서 한 번 사게 되면 잘 다시 쓰지 않게 된다는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비닐 우산이 하나의 거의 일회성 재화에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찾아봤더니 매년 2천만 개에서 3천만 개의 우산 쓰레기가 발생하고 그 우산 쓰레기로 철골탑을 쌓으면 에펠탑에 25개를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비닐 우산을 휴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내부적으로 휴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우산 비닐 커버도 1억 장이나 사용되고 있지만 썩는 대비 2년 이상이 걸려서 환경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계속 재구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원의 뭔가 낭비라는 게 발생하고 있다는 걸 문제점으로 삼고 솔루션을 제안하게 되었는데요. 저희의 솔루션은 우산 공유로 키오스크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캐나다의 한 대학교에서는 엄브라시티라는 키오스크를 제작해서 실행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캐나다의 특성상 장거리 이동이 많고 차량이 많은 이유로 인해서 확장 가능성이 좀 작은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좀 뚜벅이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특히 대학생분들은 걸어서 많이 이동을 하시다 보니까 국내의 그런 특성과 더불어 또 다른 가입비나 광고를 모델에 삽입하여서 우리 우산만의 차별화된 우산 공유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저희는 기업과 학교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는 이제 지하철이나 다양한 이런 대중교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산 공유 키오스크를 제작할 예정인데요. 저 우산 공유 키오스크를 개발한 후에는 시범적으로 한양대학교에서 4대 정도 설치를 하여서 시범 운영을 하고 또 연체율과 이제 합리적인 연체율 모델을 형성하여서 이제 시장 테스트를 한 후에 추후에는 확대 가능성을 노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좀 간단하게 매우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 우선 처음 페이지에서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추후에 이제 연체료나 혹은 뭐 나중에 결제 시스템을 미리 등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나중에 만약에 내가 까먹고 안 가져간다고 해서 돈을 못 받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요. 우산을 이제 빌리겠다고 허락을 하게 되면은 우산 공유 정보를 나온과 동시에 이제 광고가 시청이 되면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멘트에서는 지역 광고와 관련된 스팟 광고를 추가를 하여서 또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의 운영 원칙은 다음과 같은데요. 점검은 월별 한 번 진행을 하여서 좀 더 효율적인 진행을 하고자 하였고 또 장마철에서는 이제 자주 사용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견고한 장 우산을 배치할 예정인데 다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도 나온 적이 있었던 김코라는 은행나무 우산이 있습니다. 그 견고한 우산에 B2B 사업을 통해서 좀 단가를 최대한 낮춰서 사용하여서 또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자 하였고 또 무료 대여비와 가입비 연체료를 따라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우산 수리 장인분들하고 이제 연계를 하여서 우산을 좀 더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익 모델은 다음과 같은데요. 초기에 서비스 가입비를 통하여 2만 원을 내시면 평생 무료 사용을 가능하고요. 혹시나 고장이나 뭐 반납을 못한다 예전에 여기서 이제 점점 깎여 나가는 식으로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산 연체료는 하루 그리고 반나절까지는 무료이고요. 그 이후에는 점점 연체료가 증가되는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뿐만 아니라 저희는 B2B 시장으로 이제 광고 플랫폼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키오스크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광고뿐만 아니라 우산에서도 이제 프린팅 광고를 통하여 우산 광고를 삽입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상 손익 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보았는데 점점 1년차부터 3년차까지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작성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대 효과는 한양대학교를 시작으로 하여서 점차 다른 대학교와 더불어는 지하철역 그리고 기업체까지 확대가 된다면 차량 공유가 실현되듯이 우산도 이제 더 이상은 직접 살 필요가
없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환경 오염과 그리고 개인적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그 우산 쉐어링 서비스의 성공 사례인지 아시죠? 네. 그거랑 반대 솔루션을 가지고 하시는 거네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GPS를 장착하고 좀 약간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초기 모델은 약간 간단하게 시작하고 만약에 좀 확장 가능성을 저희가 시도해보고 가능하다면은 나중에 좀 고기술력을 갖추는 그런 서비스로 개발하는 게 괜찮습니다. 거기에 그 성공 전략은 그거였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우산 쉐어링 서비스가 중국에 되게 많이 있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다 우산이 부서지고 망가지고. 근데 한 사업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줄일까 해서 똑같이 이제 그 우산이 망가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우산이 부정을 했고요. 그래서 우산을 지금은 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솔루션을 이제 가져오시는 건데 사실 거기는 더 저렴하게 만드는 걸로 갔어요. 그래서 정말 단가를 1,000원 이하로 맞춰버리고 그리고 광고 모델료가 이제 수익 모델까지 붙여서 더 우산에 들어가는 비용 단가를 줄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더 우산을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풀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성공 사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더 견고하게 만들자 이 취지는 사실 저는 이제 더 환경적인 측면에서 더 좋고 뭔가 저도 이제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사업성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저도 뭐 안 해봤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저는 그 반대 사례가 일단은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 케이스를 한번 스터디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 모델이 지금 연체료 베이스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경험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어쨌건 서비스에 이용료를 내는 거면 정확하게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나오는 어떤 좋은 경험에 의해서 내가 거기에 충분히 그 지불할 만한 어떤 그 가치가 있어서 지불하는 돈이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반납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연체료 베이스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겠다면 선생님 계속 안 좋은 경험을 기반으로 돈을 벌겠다는 거거든요. 그 베이스 자체가 되게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소카를 이용했었는데 너무 좋아. 너무 가깝고 근데 한 번만 연체되고 벌금 먹으면 진짜 차 사고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러워서 차 사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차차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예 그 좋은 경험을 위해서 너 아직도 우산 들고 다니냐? 스튜피드 이렇게 이제 되고 그냥 좋은 경험에 의해서 그냥 이것만 내. 이거 내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좋은 것부에서 돈을 만들어내야지 연체되는 거에서 돈을 얻는 방식은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에서 아까 스티커 아이디어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카로 BMW를 빌리는 거는 기분이 좋을 수 있는데 거기에 소카를 타는데 가격을 할인해줄 테니까 스티커를 붙이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산도 마치 얘네 우산 안 입고 다니네 같은 인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사실 이거는 많이 시도하기도 했고 그만큼 많이 실패하기도 했고 아직도 완전히 이제 뾰족할 수가 있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우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는 GPS가 달려 있어야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사실 우산 어디 놨는지 모르니까 그냥 쟁여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이 있고 사실 저는 이제 대여 모델은 그 만화책방 같이 정말 싸거나 아니면 정말 비싸거나 극단적인 것 같은데 우산이라는 아이템이 약간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좀 부담됐습니다. 이거 내가 가입비 낼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그냥 하고 말자면 사실 이 가격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극단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디어는 항상 저는 되게 누군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정말 이 바보같이 맨날 사는 데도 해결을 꼭 해줘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쨌든 쉐어링 도로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되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오퍼레이션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예를 들어 소카, 우버 다 테크 기반으로 어쨌든 측정이 되고 추적이 돼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산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그 물건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날씨라는 게 되게 예측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좀 더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한안 프로젝트라는 걸 발표하는데 한양대 사회학과 재학 중이에요. 겁니다. 제가 이걸 처음 기획하게 된 거는 몇 년 전에 홍대에 아침에 간 적이 있습니다. 새벽 한 6시쯤에 저는 알바한다고 갔었는데 엄청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쓰레기들이 홍대에 이렇게 널브러진 걸 보고 제가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노는 건 좋은데 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때부터 제가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담기라는 이름에 대해서 저는 이제 환경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생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건 저희 학교의 도서관에 있는 모습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분리수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쓰레기들 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은 게 일회용 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고 또 잘 보시면은 내용물이 좀 안에 든 채로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환경미화원 분들이 나중에 다 일일이 분리수거를 하고 내용물이 든 거는 또 따로 버려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적어도 한 잔 이상은 일회용 컵에 담긴 커피를 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게 나중에 결국 그 수거업체에서 다 사람들이 하나하나 버려야 되고 지하철에 버리는 것도 다 청소하시는 분들은 일일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일회용 컵을 줄이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라리 다회용 컵을 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교내에서 시행하는 다회용 컵 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희 이제 쓰담에서 다회용 컵을 카페에다가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카페에서는 일회용 컵을 안 사고 이 컵을 저희한테 사게 되고요. 그 비용을 받아서 저희는 컵을 계속해서 순환하는 데 운영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컵을 저희는 보증금을 받고 학생들에게 낼 건데 예를 들어서 컵 보증금을 학생들에게 500원을 받으면 그러면은 카페에서는 그 500원을 저희에게 줍니다. 그럼 저희는 학생들에게 별도로 500원을 대신 납부를 하는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카페에서 보증금을 안 주고 받고 저희가 대신 대행을 하게 되냐면 저도 카페에서 알바를 해보니까 그 돈 계산하고 만드는 것만 해도 너무 바빠서 이렇게 보증금 제도를 별도로 도입하게 되면 더 일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회용 컵을 별도로 수거 세척 배달하는 걸 떠나서 그것과 더불어서 보증금도 별도로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카페 입장에서는 기존의 일회용 컵 구입이 3분의 2로 절감을 할 수도 있고 저희도 이제 환경 측면에서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컵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있는 일회용 컵이랑 좀 비슷한데 PP 재질로 만들어져서 좀 여러 번 세척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컵 같은 경우는 그냥 쓰레기통 옆에 무인수거함이 설치되는데 사용자가 사용한 컵을 여기다 반납을 하면 저희가 보증금 반환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스크린에서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은 그게 보증금이 그쪽으로 적립이 되는 거고 그리고 폴더랑 그리고 내용물 버리는 칸이 따로 있어서 나중에 추후에 미화원 분들이 분리작업할 때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고 폴더 같은 경우도 따로따로 분리수거하기 때문에 각각 종이 재활용률을 모두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버려지는 컵들에 대해서는 보증금이 반환이 안 되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따로 운영비로 쓰거나 환경 캠페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생각을 했던 거는 컵 이외에 컵홀더가 버려지는 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잠깐 쓰고 버려지는 게 전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천으로 만들어서 좀 여러 번 쓰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소장 욕구가 드는 좀 다양한 디자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제가 지금 휴대폰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캔버스 천이 사실 2천이 아닌데 지금 일단 인쇄하게 된다고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들고 다니면서 다회용으로 쓸 수 있는 선물별을 판매를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온라인상에서는 이렇게 친환경 전문 몰을 만들어서 그냥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다회용품을 판매하고 기업들 이런 친환경 용품으로 이제 사는 집기를 좀 이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B2B로도 판매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네, 또 지금 현재 커피 일회용 컵이 재활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5%밖에 안 되는데 이 이유가 같은 플라스틱 컵이라고 해도 재질이 달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정부에서는 이 재질이 달라서 재활용률이 굉장히 낮은 것에 대해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과거에 실시되었던 제도인데 이걸 내후년부터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시가 되면은
저희는 이제 일회용컵 전용 무인 수거함을 또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카이스트에서 만든 슈퍼빈이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유리병이랑 그냥 종이를 분리수거하는 무인 수거함입니다. 근데 제가 만들려고 하는 무인 수거함은 플라스틱을 재질별로 분리수거하는 무인 반납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재질별로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률을 높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걸 이제 나중에 쓰게 된다는 좋은 점은 위반한다는 컵을 수거할 때는 보증금을 기부할 수 있고 또 그냥 버려지는 컵들에 대해서는 폐지 수거인 분들이 폐지를 줍듯이 이걸 주어서 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컵들이 그냥 막 버려지는 걸 막고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환경미화의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는 이제 교내에서 먼저 교내 카페 대상으로 다회용 컵에 대한 그런 수거 관리 제도를 하고 두 번째로는 다회용품을 저희가 제작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기존에 있는 시중에 있는 용품들을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중에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환경부와 이제 좀 이렇게 제안을 해서 무인 일회용컵 수거함을 제조를 하고 또 관리를 맡는 그런 친환경 전문 소셜 벤처로 거듭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 그냥 일회용품을 여러 번 아껴 쓰다 이런 것보다 애초에 프리사이클링, 자원 절감을 좀 직접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그 처음에 있는 그 교내 카페를 대상으로 하는 다회용컵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연간 60만 장 이상의 일회용컵의 사용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일회용품 사용은 저는 사용자 역시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다회용품의 일상적 사용을 관장을 해서 환경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부터 좀 적극적으로 동참하자 이런 뜻으로 저는 좀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쓰담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제가 쓰레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캠페인을 벌이면서 만들게 되었던 이름인데 지금 이제 저희 소셜 벤처에도 제가 이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의견을 드릴 수 없고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4년 정도 제가 사업을 해가지고 Bring Your Cup에 대해서 저가 네. 사실 하셨던 분이세요? 잠깐 했었습니다. 제가 이걸 기획하기 전에 많은 다른 아이디어들을 사실 찾아봤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는데 네. 듣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좀 극단적으로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진짜 귀찮은 거를 깨는 게 되게 힘든 일이라서 네. 다회용 컵의 제품을 만드실 거면 진짜 계속 쓸 수밖에 없이 예쁘거나 멋지거나 되게 제품에서 진짜 끝판왕을 만드는 걸 목표로 가셔야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걸 수거해서 계속 할 거면 되게 사실 귀찮고 번거롭고 챙겨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진짜. 그래서 500원 갖고 되게 그 BEP 맞추는 게 굉장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구조들을 좀 더 좀 잘 쪼개서 계산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좀 더 좋은 솔루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트리플랜 같은 경우도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러스트레이션 좀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저희가 나무를 심는 것들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트리플랜도 계속해서 한 게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접근하면 그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B2C로 접근할 때는 뭔가 되게 재미있거나 어쨌든 되게 멋져 보이거나 이런 것들로 먼저 후킹을 해주면서 근데 이게 환경에도 좋아 이렇게 이제 소비의 죄책감을 덜어준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이건 인디가 되게 잘하시는 거긴 한데 그래도 잘 배워가지고 요즘 쓰고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제가 이사 모델을 들었을 때는 일단 설득해야 되는 주요한 이해관계자가 카페인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실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이제 카페를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서 카페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할 것 같고요. 트리플랜이 또 B2B 사업을 할 때 바로 맞닥뜨리는 건데 기업 사회공헌 활동은 되게 멋진 게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가서 그들의 영업
이익에 도움이 될 때만 그 의사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카페에 접근하실 때는 그 환경적인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은데 그 결론적으로 당신의 카페에 이런 재무적인 이익이 생긴다라는 관점에서 되게 강한 무게를 하나 들고 가시면은 되게 설득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꼭 컵에서 나오는 게 아니어도 굉장히. 지금 저게 그 말씀하신 다회용 컵이 네. 샘플인가요? 네, 일단 지금 TT 재질 아니면 PC컵이라는 생각했는데 PC 쪽이 조금 더 비싸요. 이게 단가가 좀 더 저렴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샘플을 받아온 건데 근데 뚜껑까지 다 사용을 하고 싶은데 아직 그런 업체를 제가 찾지가 못해가지고 근데 웬만하면 일반 사람들은 저걸 일회용 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지금 이 도시락도 사실은 씻었으면 다회용인 거잖아요. 저게 소재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좀 저거를 정말 다시 쓸 수 있는 다회용 컵으로 인식을 할까? 사실 그냥 이 좀 더 재질이 단단한 일회용 컵으로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사실 저희 아이스로 하면 나오는 그 컵 있잖아요. 그 일회용물을 다 하고 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치 쓰레기통에서 다 수거해가지고 다 씻어서 다시 거기 커피 담아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네, 그거를 인식을 전환하든지 아니면 진짜 극단적으로 이거는 버릴 수 없는 정말 가지고 싶어요. 재질이나 뭐 디자인이나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기 포지션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래서 텀블러라든지 아니면 유리병 이렇게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그런 걸 많이 생각했었는데 이게 계속 순환이 되는 것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좀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그게 더 좋은데 그 좋은 게 더 많고 씻었으면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사실 이걸 또 우리는 일회용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 인식을 깨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 고민을 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홀더스라는 저는 이제 7월부터 이거를 모델링을 시작을 해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11월, 12월까지 이제 실행을 했는데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의 이제 로드맵이나 이제 마일스톤을 충분히 짜서 이제 그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어느 정도는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이미 어느 정도 실패했다라고 생각한 이 부분을 이제 한번 공개하고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한 문제는 이제 보너스 아시겠지만 이제 저 기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기부 액수를 떠나서 사람들이 기부 참여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부를 안 한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기부에 대한 경험이 적어지게 되고 그런 문화도 적어지게 되고 늘 미국을 부러워하잖아요. 미국은 어린 애들이 처음부터 이제 펀드레이징을 하건 이제 그런 문화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나눌 줄 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계속 기부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시각, 사기를 쳤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면서 자극적 기사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기부를 점점 안 하게 되고 뭐 액수와 무관하게 그 시장이 굉장히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적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이제 문제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앞서 많은 분들이 이제 홀더를 줄여야 된다, 환경을 살려야 된다. 나는 분들 앞에서 반응이 이제 부끄러운데 컵홀더를 보면은 이제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컵홀더의 이제 구조적 특성상 프랜차이즈를 제외하고는 홀더 자체의 디자인을 이제 향상을 시킬 그런 요인이 없어요. 대부분 다 본인들의 브랜드를 이제 개인 사장님 같은 브랜드를 갖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싼 재질로 해야지 이제 그 생산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홀더라는 이제 재화가 업그레이드 되고 이제 사람들에게 더 어필할 그런 요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홀더에 그리고 또 에어홀더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어홀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디자인을 좀 더 사가지고 고품질로 그리고 이제 기부 콘텐츠라는 게 있다면은 이거는 나도 한번 좀 더 팔아볼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진행 과정은 간단합니다. 카페를 바로 모집했습니다. 그 네이버 카페 중에 커피 작업실이라는 카페인데 그쪽이 이제 개인 카페를 하시는 분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하는 분들이 이제 다 모여 있는 곳이고요. 이제 그쪽에서 네이버 오피스를 통해서 이제 바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모집을 했고요. 이제 한 3차례 정도 이제 깔때기를 걸렀는데 120 처음에 120개 지원했다가 이제 몇십 개로 줄어들고 최종 10개만 남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카페를 모집했습니다. 그 디자인 모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인이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동생이 이제 시각 디자인과 출신인데 아는 사람한테 부탁하기 어렵다. 이제 오빠는 돈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그렇구나. 이제 어떡하지? 그래서 찾아보다가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카이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카이브에 나와 있는 주소를 짜르륵 해서 연락을 하고 그리고 서울 일러스트 페어에 있는 이제 작품들과 그리고 이제 주소들을 보고 짜르륵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디자이너를 시안을 받고 또 다른 분들 특히 여성분들에게 투표를 받아서 이제 작가를 모집을 했습니다. 기부처를 모집을 했는데 기부처 같은 경우는 어디다 기부를 하시기도 이제 굉장히 좀 난제였습니다. 저는 모든 곳에 다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관심 있는 이슈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부를 해주는 곳이 어디 있을까 많이 찾아봤는데 처음에 한국 가이드스타에서 찾아봤다가 거기 너무 설명이 어렵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렵다 또 좀 괜찮은 곳이 없을까 하고 찾다가 와디스에 있는 공공 프로젝트를 보니까 아 여기에 펀딩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한 것으로 사람들이 더 필요로 하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 이제 성공하신 분들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하면서 기부처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좀 그랬던 게 거기서도 이제 한 곳을 이제 찾았지만 우리 학교에서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십시일밥이라는 비용 단체가 있는데 저는 이제 거기를 보지 못하고 머리서 찾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십시일밥과 선택을 해서 이제 그쪽에 이제 기부를 시작하게 했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진행 과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진행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폴더 디자인은 전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일러스트레이터한테 맡겨서 디자인을 해야지 해서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디디라는 작가분인데 위에 있는 폴더 디자인 해줬습니다. 근데 저거 가격이 하나에 이제 30만 원이에요. 한 장당 30만 원이고 저작권까지 제가 다 맞는 거였는데 다른 분들은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대학생분들은 저거 30만 원 주고 샀어 라고 말을 하던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폴더 디자인이 굉장히 전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집했고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는 플로렌즈라는 이제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이제 유기동물을 후원해주는 그런 단체인데요. 그쪽에서 이제 폴더를 쓸 거라고 하니까 그래 우리가 너희 디자인 해줄게 돈 필요 없어 라고 해서 바로 줬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한 3-4개 정도의 디자인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기부함 같은 경우는 고양이 전통이에요. 2015년, 14년부터 유행을 했던 건데 저거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고양이 기부함이 아니라 저금통입니다. 애기들이 이제 저금한 습관을 키워주기 위해서 재밌게 만든 거죠. 일본 상품인데 굉장히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아서 이거를 이제 약간 퍼네이션처럼 사람들이 쉽게 기부를 할 수 있고 간단하게 그러니까 쉽게 기부를 하면서 귀엽네 하면서 100원씩 넣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고자 이렇게 이 기부함을 선택을 했고 근데 이게 100원이 들어가봤자 약 20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굉장히 용량도 작고 그리고 이제 야옹 소리가 나는데 카페에는 부적합할 것 같아서 그 소리를 제공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육 카페 같은 경우는 많이 모집을 했는데 그 중에 2개가 이제 이디야 그 분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2곳 정도 있어서 이제 이디야 카페를 걸어놨고 뭐 홍대나 아니면은 저쪽에 부천에 있는 카페 그리고 지방으로 한 5개 정도의 카페가 있어요. 네? 모금액수는 이제 97,400원이 모집됐는데 이제 뭐 상대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지만 절대적으로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하고요. 임팩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인스타에도 올려주더라고요. 저 따로 마케팅 한 적이 없는데 여기서 좀 의미가 있었지만 이것 또한 좀 작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피드백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 디자인에서 좀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봤는데 그 디자인 자체보다는 메시지가 적혀있는 거에 사람들이 이제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로렌즈가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데 거기에 적혀있는 메시지를 보고 사람들이 올리고 거기에 공감을 해서 펀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 자체가 저는 더 의미가 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나 프로팅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것만 좀 말하면 안 될까요? 이것만 하려고 네, 제가 이제 저는 굉장히 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못하고 바로 시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면서 깨달은 거는 홈페이지를 올려준다고 해서 기부 신뢰성이 제고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제고를 할까? 사람들이 지금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지표만 볼 수 있으니까 MPO에 대한 지표를 사람들이 좀 더 잘 볼 수 있게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체리티 내비게이터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자. 라는 이제 그런 신뢰성에 대해서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한번 파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기부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소셜 임팩트 본드처럼 그런 모델 따서 사람들이 사회적인 이제 사업을 하는데 채권을 투자하듯이 이제 이렇게 여기 시험학에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세요, 우찬 씨. 그래서 제가 우찬 씨를 일부러 오늘 섭외를 한 거는 본인도 얘기했지만 실패 사례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걸 되게 잘 알고 있고 그 실패한 과정을 또 우리 학생들한테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더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는 수업에서는 사회적 기업가를 찾아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우리 신기용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그때 학생일 때 제가 만났었잖아요. 그게 벌써 4년 됐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격려를 막 그거 해가지고 했었는데, 사실 그건 잘 안 됐던 거고, 뭐 상은 받았지만, 근데 이제 하지만 그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든가 어떤 그런 자질들이 결국 지금처럼 이렇게 또 훌륭한 또 멋있는 사회적 기업가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런 데 데리고 와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그럴듯한 모델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정말 사회적 기업가가 이제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런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해드리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오늘 5명 이제 발표를 시켰는데, 5명은 일단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그 수업에서도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어떤 자질이 있는 친구들을 제가 이제 데려왔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사업에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처음 발표한 친구는 이제 우리 대왕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굉장히 정말 열정이 있고 뭔가 좀 한 건 할 것 같은 친구들이라가지고, 이제 앞으로 또 여기 계신 분들하고 계속 좀 같이 네트워킹을 하면서 계속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으면 해서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은찬 씨는 제일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저돌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내가 뭘 할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서 막 따져보고 하잖아요. 근데 저 친구는 만날 때마다 보면은 뭘 저질러 갖고 와요. 그러니까 나 벌써 이거 해갖고 이거 저거 했고 저거 했고 다음 주에 뭐 이거 할 거예요 막 하면서 막 하는데, 그 추진력이 굉장히 대단해가지고 저런 친구들은 정말 좀 이런 데서 좀 많이 혼나면서 배우면은 뭐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부러 좀 보여드렸고요. 앞으로 많이 좀 지도 편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수업에서 발표했던 발표는 다 마치도록 하겠고요.